제 영상을 보고 잘 다니시던 회사를 해보셨다고. 아, 네. 그 방구석 대기업 셀러님이랑 방구석 카피라이터 둘 다 방구석이시네요. 광고 수익률이 1600% 정도 되거든요. 1600%요? 네. 네. 80만 원 써서 1300만 원을 번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프가 지금 매출인 것 같은데 맞아요. 매출을 좀 볼 수 있어요? 12월 달에는 한 1억 정도 나왔고요. 1억이요? 네. 이게 뭐 따로 셀러를 하기 전에 약간 돈을 들여서 배웠다던가 유료 강의를 들었다던가 그런 게 있었어요? 저 진짜 강의, 전자책이랑 강의도 제 돈 주고 사본 적 없거든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아, 그냥 유튜브 보고? 네, 맞아요. 그냥 유튜브 방구석에서 그냥 혼자 따라해보고요. 간단하게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픈마켓에서 농수산물 판매하고 있는 26살 김예림이라고 합니다. 저한테 메일 주셨을 때 네. 제가 좀 흥미로웠던 게 제 영상을 보고 잘 다니시던 회사를 해보셨다고. 아, 네. 어떤 영상을 보셨어요? 그 방구석 대기업 셀러님이랑 방구석 카피라이터 둘 다 방구석이시네요. 제 생활과 많이 닮아 있는데 그분들은 셀러로서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는 거 보고 많이 영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회사 다니면서 4개월 정도 본업이랑 부업을 병행했고 매출이나 성장 가능성 이런 것도 보여서 퇴사를 결심해서 지금 퇴사한 지는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과일은 온라인에서 판매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집에서 판매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아직 사무실은 없어서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눈이 잡아들었어요. 아, 집에 야단하고 좋네요. 아, 근데 과일을 네. 판매한다고 하셨는데 집에 과일이 보이진 않네요. 아, 위탁으로 하고 있어서 제가 따로 재고를 부담하는 건 없고 공장에서 나가거나 아니면 농장에서 직접 나가는 거라서 네. 포장이나 이런 건 제가 하고 있지 않아요. 촬영 장비 같은 것도 있네요. 아, 네. 저는 사진 촬영을 저희 집 테이블이 흰색이라서 네. 거기서 하고 있어서 조명만 잘 갖춰도 사진 그래도 꽤 괜찮게 나오거든요. 아, 아까 말씀하셨던 흰 테이블이 여기서 상품을 촬영한다는 말씀이세요? 네, 여기서 촬영하고 네. 이 벽지 같은 것도 네. 그 네이버에서 5,000원짜리 스튜디오 벽지 사시면은 진짜 스튜디오에서 찍은 것처럼 깔끔하게 연출할 수 있거든요. 판매하는 과일을 여쭤봐도 돼요? 어떤 걸 판매하시는지? 네네. 겨울철에는 망감류가 많이 팔려서 뭐 귤이나 레드향, 천혜향, 황금향 이런 것들도 판매하고 있고요. 뭐 수입과일, 애플망고나 바나나 이런 종류도 하고 있고 그냥 제철 그때그때 나오는 맛있는 제철 과일들도 판매하고 있어요. 네, 대표님은 네. 왜 과일을 판매하게 되신 거예요? 사실 처음에 시작은 제가 좀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는 카테고리를 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내가 맨날 먹고 좋아하기도 하는 게 과일이기도 하고 또 대학교 때 이넥터스라고 사회 문제를 비즈니스 모델로 해결하는 그런 동아리가 있었는데 제가 문제로 삼았던 게 못난이 과일이었어요. 일반 그 A급 과일과 다르다는 이유로 다 폐기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걸 유통하는 업체들도 많아지고 좀 많이 관심을 받으면서 그 유통 경로가 많이 뚫리긴 했는데 옛날에는 그냥 모양만 못생겼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과일들이 거의 몇 톤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과일이라는 카테고리가 저한테는 좀 친숙하기도 해서 그럼 그때 기억들이 좀 좋았어요? 네. 저는 회사를 다닐 때보다 그 못난이 과일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막 문제를 생각해내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뭔가 노력했던 그 과정들이 저한테는 사회생활, 그 회사 생활보다는 더 재밌게 느껴졌거든요. 그럼 대표님은 얼마 갖고 시작하신 거예요? 자본금이랄 게 없는데 왜냐면 그냥 샘플 과일 사고 위탁이다 보니까. 맞아요. 위탁이다 보니까. 근데 돈이 필요할 상황이 있는 게 만약에 한 달 내에 내가 너무 많이 팔린다. 그러면 어쨌든 그 물건을 사서 소비자들한테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본금은 필요해요. 왜냐면 정산주기가 오픈마켓의 경우 쿠팡은 최대 2달까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공백을 채울 돈이 필요하긴 하죠. 그럼 처음에 이 일을 시작했을 때 과일을 공급해줄 이 생산자, 농부님들과 이제 컨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초보자에게 물건을 공급해줄 곳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최대한 전화를 많이 돌렸어요. 네. 진짜 뭐 샤인머스켓 하나 공급하기 위해서 한 50통 정도 전화를 돌리고 안 해주려고 하시는데 그래도 그 중에는 한번 응원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 한번 해봐라 이러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안 될 때는 저는 그냥 직접 찾아가서 제
의지를 보여드렸거든요. 그 의지는 뭐 어떻게 보여줘요? 저는 뭐 이렇게 에디팅 일을 과거에 했었고 그래서 이런 상세 페이지나 뭔가 농부님들의 이야기를 누구보다 잘 전달할 수 있다고 마케팅 같은 것도 회사에서 이렇게 아름아름 배웠으니까 그래도 잘 팔릴 수 있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 열정을 되게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한두 분씩 계셔가지고. 그럼 처음에 판매하셨던 상품 뭐예요? 처음에는 과일을 안 하고 더덕을 했었어요. 깐더덕. 더덕. 아, 더덕이요? 네. 상품 경쟁 파악하는 그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사이트에서 네. 더덕이 찾는 사람보다 판매하는 사람 수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템 경쟁 강도가 낮은 거죠. 그래서 더덕 괜찮은데? 약간 이러면서 처음에는 더덕을 시작했습니다. 깐더덕이 아무래도 경쟁력도 낮다 하더라도 시장이나 마트 가서 금방 살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 따지면은 사과도 마트에서 살 수 있고 모든 걸 다 마트에서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귀찮아서 다 택배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판매 잘 됐었어요? 완전 잘 되진 않았지만 하루에 한 5-6건 정도는 판매됐던 것 같아요. 그게 또 다른 아이템은 또 뭐가 있었어요? 저는 복숭아류 여름에 시작해서 복숭아를 많이 팔았었는데요. 복숭아도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백도도 있고 황도도 있고 천도도 있고 신비도 있고 막 납작도 있고 그 모든 종류를 다 팔고 납작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그 유럽에서 유명한 납작 복숭아 아세요? 그게 모양이 되게 납작한데 되게 쫀득하고 쫀쫀한 맛이 나요. 근데 그게 찾는 사람이 막 15만 명 이런데 판매하는 사람이 300명도 안 됐어요. 아, 이제 그것도 뭐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네, 봤을 때? 맞아요. 근데 그런 아이템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일반 공산품 중에서는. 네. 그래서 이거 무조건 팔아야겠다 싶어서 전국에 있는 납작복숭아 생산하는 농부님들한테 다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공급을 받게 되고 네, 그렇게 팔게 됐죠. 납작 복숭아? 네. 판매해서 매출이 얼마나 나왔어요? 그때가 시작한 지 한 3개월 차 정도 됐을 텐데 납작복숭아로만 그렇게 번 건 아니었고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이랑 다 해서 한 8천 정도? 아, 3개월 차에 8천만이 났다고요? 네, 맞아요. 근데 그때는 그 히트 상품이 딱 있어서 매출이 엄청 잘 나온 거고 아, 이런 아이템 더 몇 개만 더 찾으면 해볼 법 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좀 더 공격적으로 소싱도 하고 더 열정을 많이 쏟았던 것 같아요. 회사 다니면서 겸업을 하면은 아무래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저녁 시간대밖에 없잖아요. 퇴근하고 7시부터 한 12시까지밖에 못 하는데 새벽에도 일어나서 소싱하고 왜냐면 이게 된다는 느낌이 딱 왔으니까 그리고 주말에도 안 쉬고 막 농장 다니고 본격적으로 셀러 활동 하시면서 하루에 일하시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근데 저는 제가 좀 지금 재밌어서 오래 하는 건데 10시간 넘게 하는 것 같아요. 한 12시간?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농부님들한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레퍼런스가 없잖아요. 맞아요. 단가 협의에 있어서도 불리한 점이 좀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그쵸. 처음에는 좀 단가 협의 같은 게 어려웠는데 제가 생각하는 일단 적정 단가를 먼저 얼마인지 계산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 적정 단가는 네이버랑 쿠팡에서 판매량 순으로 봤을 때 1등부터 5등까지 하는 업체의 평균 가격을 내려봐요. 네. 그래서 뭐 2kg에 24,000원에 판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15% 정도, 20% 정도 낮춰서 받으면 단가를 잘 받은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저만의 공식이고 뭐 이렇게 공식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적정 단가를 구한 뒤에 동부님한테 마케팅비로 이만큼이 들어가고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는데도 이 정도의 인풋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정도의 단가를 주셔야지 제가 이렇게 팔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1차로 설득을 했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설득이 좀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단가가 높더라도 받아왔어요. 맛이 좋으면. 왜냐면 좀 비싼 단가나 이런 거는 내가 마케팅으로 좀 해결을 해보자 이런 마음에 어쨌든 농부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만드는 사람은 따로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이렇게 느끼실 수 있잖아요. 돈은 제가 더 많이 가져간다는 인식을 드리면 안 되니까 어쨌든 이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뭔가 이 판매하는 전반의 과정을 좀 설명드렸어요. 마진율은 얼마 정도 돼요? 마진율은 수수료를 제외하고 저는 보통 20%를 잡고 움직이는데요.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는 15%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경쟁이 안 치열하고 좀 고부가치 상품들은 23% 정도 마진이 남는데 제가 CS 비용이나 마케팅 비용이나 세금 같은 거 전체적으로 다 빼면은 한 15% 정도 남는 것 같아요. 최근에 천혜향 판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제철 과일들을 판매하시는 거다 보니까
팔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을 것 같긴 해요. 아, 맞아요. 해결은 그냥 제가 매번 제철 과일을 찾아서 등록하는 게 해결 방법이고요. 예를 들면 뭐 복숭아의 경우 7월부터 9월까지밖에 못 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어요, 농산물이. 어쨌든 상세 페이지나 마케팅에 그만큼 쏟아 부었을 텐데 노력을 2개월만 팔고 내려가는 거잖아요. 네. 단점이 있긴 한데 사실 장점도 있거든요. 그 대신 트래픽이 엄청 몰려요. 7월부터 9월까지 그걸 찾는 사람들이 매번 제철 과일을 찾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2달 동안 팔고 내려가야 된다는 그 단점을 엄청난 트래픽이 이렇게 상쇄시키는? 곧 명절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도 트래픽이 많이 몰리는 시기인가요? 네, 요즘에는 엄청 많이 몰리는 시기였고 아마 이번 주랑 다음 주가 제일 피크일 거예요. 그러면 현재 그 판매하시는 채널 네. 어디서 판매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현재 쿠팡에서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고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그냥 겸업으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쿠팡에 이게 주력하신 이유가 있어요? 쿠팡이 아무래도 트래픽이 많이 몰리기도 하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워낙 그 유튜브로 스마트 스토어로 뭐 월 얼마 벌었다 이런 영상들이 되게 인기였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작을 스마트 스토어로 해서 너무 포화 상태예요. 실제로 저 똑같은 네이버랑 쿠팡 똑같은 시간을 소요했을 때도 쿠팡이 더 매출이 잘 나오더라고요. 판매하시는 방식을 그럼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네. 첫 번째는 그 아이템을 소싱을 해야 되잖아요. 네. 요즘에 뜨고 있는 과일이 어떤 게 있는지 네. 그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고 이렇게 예를 들면 지금 이것도 보시면 검색 수가 2,800회인데 상품 판매 수는 150개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과일이에요? 이게 마이아트 보도라고 요즘에 나오는 샤인머스켓 대체하는 신품종 과일인데 네. 되게 당도도 높고 맛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네. 뭐 공산품 중에 낚싯대라고 하면 이게 지금 경쟁 강도 0.05잖아요. 아주 좋음이네요. 네, 맞아요. 아주 좋음인데 이게 보시면 낚싯대 경우에는 검색 수가 12,000회인데 네. 상품 수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찾는 사람보다 판매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는 들어가면은 마케팅비로 출혈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네. 경쟁 강도가 낮은 시장에 들어가는 거?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이 납작복숭아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여름이 아니라서 그런데 검색 수가 많을 때는 진짜 몇십만 회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상품 수도 이렇게 2,700개라고 되어 있지만 네. 사실은 여기에 허수가 되게 많아요. 납작복숭아를 실제로 판매하고 있지 않지만 태그에 납작복숭아를 걸어놓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것도 상품 수도 허수가 되게 많으니까 실제로 네이버에서 납작복숭아라고 검색을 해보시고 거기서 몇 명 정도가 잘 팔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몇 등까지 할 수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좀 알고 들어가면 좋으니까. 근데 과일들이 다 경쟁도가 낮죠? 다 낮네요. 네, 맞아요. 과일이 되게 좋은 게 일반 공산품들보다는 경쟁 강도가 훨씬 낮거든요. 네. 그래서 판매할 때 마케팅비 출혈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반면에 과일 같은 농산물은 CS가 많은 편 아닌가요? 아무래도 과일이 택배나 아니면 뭔가 CS가 되게 많이 들어올 것 같은 이미지잖아요. 실제로 공산품보단 많이 들어오긴 해요. 네. 예를 들면 뭐 날씨가 나쁘거나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면은 농부님들은 정성스럽게 포장을 해서 보내셔도 그 날씨 때문에 되게 안 좋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CS가 들어오는 거 빼고는 한 50개 보내면 한 건 나올까 말까인 것 같아요. 저도 한때는 CS를 많이 받아봤던 적도 있거든요. 그때 좀 상품의 가격이 낮고 당도는 보통인 상품이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CS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렇게 CS 처리하다가 시간 날리는 것보다는 애초에 소싱할 때 좀 집중해서 당도도 높고 좀 품질도 되게 단단하고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소싱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상세 페이지는 어떤 식으로 만드세요? 상세 페이지는 그냥 저는 그 포토샵 이런 거 따로 안 쓰고 미디 캔버스로 만들거든요. 네. 소구하고 싶은 소구점들을 좀 이렇게 상세 페이지에 간결하게 녹여내고 사진 촬영 같은 것도 따로 스튜디오에서 막 고퀄리티의 사진이 아니더라도 농부님이 주시는 농장 사진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배송된다 아니면 과일의 단면 이런 것들은 그냥 여기 흰 테이블 위에서 사진 촬영해서 이렇게 올리는 편이에요. 그러면 소구점 잡는 거에서 대표님한테 방법이 있으세요? 노하우가? 네.
저는 과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당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도를 측정해서 일단 첫 페이지에 이만큼 달다는 거를 직관적으로 고객들한테 보여줘요. 아, 기계로 측정한 거를? 기계로 측정한 거를 보여줄 때도 있고 뭐 다른 과일이랑 비교해서 예를 들면 오렌지는 12브릭스인데 내가 지금 팔고 있는 천도복숭아는 뭐 18브릭스고 뭐 콜라가 몇 브릭스다 이런 식으로 좀 고객들이 당도를 상상할 수 있게 그렇게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 같은 것도 잘 길게 안 보시잖아요, 소비자분들이. 네, 한 진짜 2초 넘기다가 별로면 바로 뒤로 넘어가 버리고 저는 그래서 그 2초 안에 후킹을 해야 된다 생각했어요. 당도를 딱 첫면에 보여주던가 아니면 진짜 맛없으면 100% 환불 이런 자극적인 슬로건을 걸어서라도 소비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맛없으면 100% 환불이라는 멘트가 되게 리스크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멘트를 달아놔도 환불하실 분들은 환불하고 안 하실 분들은 안 해가지고 제가 그 멘트를 달아놓기 전과 후를 좀 비교를 해봤었는데 오히려 CS율이 막 그렇게 크게 타격을 입을 만큼 증가하지가 않더라고요. 그 대신 그 말에 이 과일이 믿을만 하구나 라고 신뢰를 가지는 고객이 더 많은 거죠. CS를 거시는 고객들보다. 그래서 좀 첫 번째로는 그런 식으로 상세 페이지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했던 것 같고 상품을 등록을 다 하시면 마케팅 광고 세팅을 저는 늘 해놔요. 광고비는 많이 잡아먹는데 구매 전환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키워드는 다 제거를 하고 생각보다 구매 전환율이 높은 키워드라던가 아니면은 치는 키워드 같은 게 있어요. 새로 뜨는 키워드. 그런 것들은 광고 중간중간에 추가를 해서 광고하기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놔요. 이게 한 달 광고비인데 한 80만 원 정도 썼거든요. 아, 80만 원이요? 네, 광고 수익률이 1600% 정도 되거든요. 와, 근데 광고 수익률이 1600%. 맞아요. 80만 원 써서 제가 1300만 원을 번 거잖아요. 그렇죠. 이 수익률 관리하려고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안 좋은 키워드들은 뭔지 검수하고 그걸 빼고 아무튼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수익률이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광고를 좀 잘 돌리는 것도 판매를 잘 하는 전략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약간의 꿀팁이 있는데 파악을 해보니까 주로 실구매가 일어나는 시간이 4시부터 10시까지 거의 전체 매출의 50% 이상이 일어난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4시부터 10시까지. 오히려 더 일어날 때도 많아요. 왜냐면 뭔가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퇴근하고 산다거나 아니면은 자기 직전에 쇼핑 쿠팡 들어가서 산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 광고를 켜고 끌 수가 있어요. 쿠팡은. 그래서 저는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만 광고를 켜뒀었어요. 근데 혹시 아까 말씀하신 광고 키워드를 수시로 관리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자주 쓰는 뭐 키워드가 있어요? 과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홍시라고 치면은 대봉시, 아이송시 이런 키워드들을 다 넣는 거예요. 왜냐면은 연관 키워드로 검색을 많이 하시잖아요. 구매자들이 사실 때. 그래서 이렇게 쫙 일단은 홍시라고 썼을 때 관련 검색어를 넣으시는 거구나. 이렇게 제가 넣을 수 있는 키워드들은 다 넣어보고 네네. 어떤 거에서 전환이 많이 일어나나. 저는 그거를 맨날 아침마다 확인하고 그거에 따라서 로아스를 최대한 높게 나올 수 있도록 세팅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프가 지금 매출인 것 같은데 맞아요. 혹시 매출을 좀 볼 수 있어요? 네네. 잠시만요. 12월 달에는 한 1억 정도 나왔고요. 3,000건 판매했네요. 네, 맞아요. 1월 달은 지금 어제 안 그래도 대목이라서 그런가 하루 매출이 한 1,000만 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1,180만 원? 네. 1월 10일밖에 안 됐는데 6,800이네요. 근데 이번 달이 유독 좀 잘 나온 편인 것 같아요. 좀 설날. 네, 맞아요. 껴있고 그래서 이번 달 목표는 2억이나 1억 8천 정도 하는 게 목표예요. 과일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좀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런 쇼핑몰 관련해서 또 포화 상태다, 지금 하기엔 너무 늦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드셨기 때문에 또 겁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저도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뭔가 뚜렷한 방법, 공식 같은 게 있는 줄 알았어요. 예를 들면 소싱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야 돼. 마케팅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야 돼. 근데 제가 해보니까 방법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해보면서 아는 거더라고요. 어떤 게 제일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지를 고민할 시간에 그냥 당장 실천을 해보면 그 과정 속에서 나한테 핏 맞는 걸 분명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는 시간보다 행동하는 시간이 더 많으면 좋을 것 같고 그냥 just do it 해보시면 새로운 결과를 또 얻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그 방구석 셀러님이랑 카피라이터님 보고 용기 얻었던 것처럼 또 저를 보고 용기를 얻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 영감을 주신 방구석 셀러님과 카피라이터님 역시 뭐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저도 방구석에서 유튜브 보면서 고민만 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두 분 덕분에 그래도 이렇게 시도도 하고 매출도 나오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린 것 같고요. 그거를 잘 담아주신 탐구생활님도 감사드립니다.